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미센TV의 다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기 말을 맞이하여 수업 자료들을 정리하기 전에 한번 제가 1년 동안 올해 3학년 학생들과 어떤 수업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반은 프로젝트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했고요. 이제 크게 주제를 보자면은 우리의 고장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는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환경오염, 그리고 동물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장, 이러한 흐름으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IB 핵심 개념이라고 있는 거를 보아서 아시다시피 이제 IB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학생들에게 IB 학습자상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학습자가 될 것인가 하고 학생들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종이들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습자상이란 어떤 것인가 하고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탐구하는 사람, inquirers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탐구력을 가지고 배워요? 실험을 속에서 배워요? 생각을 가지고 깊게 관찰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IB 학습자상에 대한 이해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활동들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기 전에 하나하나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학기 때는 우리가 세계시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로 세계시민과 관련된 이러한 주제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다루어 볼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구물을 만들어 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건 무엇이든 학생들이 단어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내용들을 적어 보겠습니다. 특히나 재밌었던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3학년 학생들이 이러한 단어들은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단어마저도 이제 일부 친구들은 동물복지, 멸종위기, 저세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서 저 또한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알고 있었구나 하고 좀 놀라웠던 그런 경험이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지구촌, 나라, 대륙 이렇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는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 스스로 우리가 한번 배워볼 프로젝트에 이름을 지어보자. 그리고 그렇게 지은 이유도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계시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 IB의 핵심 개념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각 핵심 개념에 따라서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가 재밌을까요? 뭐는 형태. 정말 단순하게 세계시민은 어떤 형태일까? 라고 형태에 대해서 적은 친구도 있지만 세계시민의 문화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핸드폰, 로봇 이런 기기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질문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책임과 관련해서 재밌는 게 보이네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책임이 있을까? 이렇게
자기만의 그런 탐구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본다면 이거는 허니콤 보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학생들의 생각을 뻗어나가는 거를 시각화하기에 굉장히 좋은 교구인데, 저는 이거를 학생들이 환경 오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고 그걸 여기 허니콤 보드에 적어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환경 오염, 토양 오염, 뭐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오염의 종류에 대해서 무엇이 심각한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했는데, 여기 굉장히 똘똘한 학생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 학생은 뭐 수질 오염에 대해서 이렇게 바다 생물들이 쓰레기를 먹고 우리가 그걸 먹는다 하고 먹이사슬에 대한 개념을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서 적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서원이 학생은 이렇게 먹이사슬, 인간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먹게 된다라고 그림까지 잘 표현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을 해보도록 시간을 주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 활동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동물에 대해서도 배워봤어요. 크게 이제 제가 잡은 주제는 동물의 특징, 야생동물과 멸종 위기 동물, 그다음에 동물 보호와 배려, 이렇게 크게 잡고 또다시 그 IB 핵심 개념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탐구 질문들을 이제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형태, 물에 사는 동물은 왜 지느러미가 다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형태 질문, 수컷사자는 왜 갈기가 있을까? 이러면서 공부를 직접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뭐 레서 판다, 이런 판다, 이런 종류의 동물들을 좋아하는구나 인식하고, 그거를 여기 또 레서 판다가 나오죠. 인식하고 이걸 수업의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학생들한테 자기 생각을 적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좀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에서는 1, 2, 3학년이 함께 활동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그런 모임의 주제는 동물인데, 동물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혹은 해보고 싶은 활동을 이렇게 마음껏 적어보라고 2개 팀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무래도 저학년 학생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적기도 했고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랄지, 또 과일을 또 적어주었네요. 과일도 적어줬네요. 호응이었군요. 이런 식으로 종이 접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마무리는 동물 종이 접기 활동으로 마무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서 좀 동물에 관한 주제에서 뻗어나가고 마무리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 여기는 좀 유용했던 세계시민 수업 관련 책이에요. 그래서 세계시민 관련된 주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 반에서 이제 주로 다루었던 것은 환경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환경 문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할까? 이런 질문인데, 이거를 각 학생들이 한 권씩 가지고 여기 각 주제별로
중요한 점은 밑줄 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좀 이런 환경 정의에 대해서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뭐 온책 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온책 읽기를 하면서도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읽기 수업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세계 시민에 대해서 배워보려면은 세계화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속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한번 만들어본 꼴라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작품을 만들어 보았는데 이렇게 한국이 중심에 있고 세계 지도를 펼쳐서 그려본 다음에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과자 봉투랄지 아니면 이런 식품 재료 뒤에서 각 재료의 원산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조사해보는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각화로 표현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오징어 땅콩에 오징어는 페루 오징어라고 사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저마다 가져온 그러한 제품의 표지죠, 봉투 아니면 상자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붙여놓았더니 아이들이 상당히 흥미로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작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동물권과 관련해서 만든 이제 합작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동물원에서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동물들의 본능 혹은 동물들의 그런 자연스러운 생활 모습을 담은 생활 모습을 갖춰주도록 하는 노력들을 학생들이 설명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동물 친화적인 동물원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주제로 만들어본 미술 작품입니다. 이렇게 동물권은 이 정도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한동안 이렇게 사진들에서 보시다시피 열심히 체험학습을 떠났어요. 바로 우리 고장에 대해서 배워본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각각 학생들이 다녀왔던 체험학습 장소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것들 혹은 흥미로웠던 것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을 쓰는 그런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 큰 종이도 커다란 포스트잇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기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갯골생태공원은 갯골생태공원에서 보았던 것들, 농계도 기억하는 학생도 있고요. 염전인데 점으로 적었고요. 소금 창고 뭐 이런 것들, 주소도 적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공간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학생들이 보다 더 상세하게 적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표현한 친구도 있고요. 장동 중에는 주차비가 무료다 이러한 좋은 정보도 알려주고 있네요. 이어서는 생금짐과 명모제 또 크롬북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좀 보다 상세하게 적고 싶은 내용들은 크롬북을 가져오도록 해서 이렇게 서치한 자료 정보들을 적도록 했습니다. 구석에 보면은 또다시 주소도 잘 적어 주었고요.
이렇게 우리가 고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좀 저는 큰 관점에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흥의 역사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활동을 가져보았어요. 예를 들면은 먼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했다, 혹은 시흥 시간이라 군이었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적고 과거에 대한 모습도 적고 오늘날에는 어떠한지, 염전이 많았지만 갯골생태공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친구는 동전 모습도 적은 친구가 있고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토론 수업을 했던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좀 두드러진 환경 관련된 그런 논점이라고 할까요? 그건 이제 갯벌의 개발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주제를 잡아서 학생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내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팀원 이름 딱 적고 갯벌에 개발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이유도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학기 말이 되니까 이렇게 좀 요목화하는 능력이 발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의 안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고, 기능, 생태계 소비자,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요. 갯벌 개발에 찬성하는 친구들은 좀 주로 자기가 하나하나 말할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 적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찬성을 하느냐? 갯벌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학교, 아파트 등을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편리하다, 도시가 송도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활이 편해진다, 이렇게 시각화한 자료를 만든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공개 수업으로 이 토론 수업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발표할 자료들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특한 그런 기억이 나네요. 보시면은 친구들도 또 발표 자료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 또 학생들별로 발표할 내용들을 딱 나눈 모습이 보이네요. 다 같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래서 학기 말이 되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능력이 좀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길러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동물 관련된 수업이었는데 좀 독특하게도 이제 러시아어권 학생들을 모아서 한번 우리가 주제 탐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한 주제가 동물 보호와 배려라는 주제로 이제 수업을 해보았고요. 각 요일 날마다 각각의 활동을 제공해서 좀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완벽하진 않다 보니까 그 러시아어 이중언어 강사님과 함께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 수업만큼은 자유롭게 러시아어로 적고, 그리고 그것을 한국어로 강사님이 번역을 해주셔서 이렇게 학생들이 자신만의 의견을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탐구 질문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았고, 그리고 살충제 달걀을 낳은 닭의 독백, 이러한 다큐멘터리도 보면서
이거는 감정을 가지고 수업을 했던 건데 이렇게 학생들이 한국어 그리고 러시아어로 이걸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적고 러시아어로 자신의 생각도 기록으로 남겨보았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어, 러시아뿐만 아니고 영어도 잘했기 때문에 한번 영어로도 한번 적어보겠니? 했더니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도 무려 3개 국어로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한번 뒤에도 볼까요? 뒤에는 없군요. 이걸 좀 소개해볼까요? 이게 이제 제가 유용하게 사용했던 자료인데 바로 포스트잇 이즐 패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크기의 백지인데 보면은 뒤에가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끈적이는 그런 게 남아 있어서 아무데나 이렇게 붙이기, 떼기 편리했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학생들이 한번 두고두고 보기에 좋게끔 붙여놓은 자료들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는 학생들이 한번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오늘날의 도구와 과거의 도구의 차이점이라는 주제를 던져주었더니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형태의 도구들이 오늘날에는 전자기기로 전자제품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스스로 좀 유목화되지 않은 자료들을 스스로 이렇게 나누고 변화의 모습을 유추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재밌었어요. 이 친구들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사건들을 이렇게 연대기별로 표시했고요. 그림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둠이 시흥의 환경의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염전이 언제 간척 사업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단으로 바뀌었나, 호주벌에 관해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호주벌에서 이어진 그러한 농사, 이 친구는 또 만화로 표현하겠다고 유료 광고 포함이 재밌군요. 이런 식으로 오늘의 뉴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대로 표현한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 번씩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니 저는 이제 다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교실을 비워주어야 하거든요. 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한번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이렇게 어렵게 연습한 인신감을 완곡하게 되었고 그 연습을 잘 익히기 크게 되자